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탄력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51페이지에 29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난이도 상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공급 곡선은 우리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우선 A의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B는 완만하죠. 이 탄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공급 곡선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점이 바로 최초의 균형이 되겠죠. 최초의 균형. 자, 이때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두 부동산 A와 B는 정상제라고 보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 A가 B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다니까 틀렸죠. 이 탄력적이 대체제가 비교적 더 많습니다. 자, 이 탄력적인 상품이 대체제가 우리가 비교적 더 많다. 이 대체제가 비교적 많은 것은 탄력적. 자, 대체제가 비교적 많은 것은 탄력적이고 적은 것은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이 기억은 틀렸고 니은 공급이 감소하면, 자,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상승폭이 이렇게 크죠.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상승폭이 이렇게 커요. 뭐보다? 이 탄력적인 것보다 가격 상승폭이 크죠. A가 B보다 가격 변화폭이 더 크죠. 그래서 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디귿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될 경우 A와 B의 수요량 증가분은 동일하다. 자,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 자, 가격이 하락을 할 경우에 이렇게 나오겠죠. 가격이 하락을 할 경우에 어떤 경우 비탄력적일 땐 수요량이 이만큼 증가하고 탄력적일 때는 수요량이 얼마? 이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수요량 증가분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B가 A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탄력적이니까. 디귿 틀린 지문이고,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A, B 모두 수요량은 증가한다니까 틀렸죠. 감소하죠. 왜냐? 우리가 A나 B나 수요 곡선은 우하향을 하죠. A, B 모두 수요 곡선은 우하향을 합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의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수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건데, 그럼 수의 법칙이라는 건 뭐죠?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가지 모두 틀렸기 때문에 옳은 것은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이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이 공업용 부동산보다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따라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제의 존재 유무, 있나 없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대체제가 적은 상품보다는 대체제가 많은 상품일수록 탄력적입니다.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대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이 되죠. 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할 경우에 어떻게 돼? 달라질 수 있죠. 용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하면은 탄력적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가면은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소비가 감소하는 재화는 우리가 바로 뭐가 된다? 열등제가 되죠. 5번이 정답인데, 자, 이 뭐와 관련이 있죠? 수요에 소득 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죠. 자, 수요에 소득 탄력성과 관련이 있는데, 자, 이 자극을 주는 이 소득은 또 분모로 가죠. 이 소득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우리가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자, 소득이 어떻게 돼? 증가할 경우, 자,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일 때 우리는 상품은 열등제가 되죠. 열등제.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반대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일 때는 우리는 정상제가 됩니다. 정상제. 그래서 수의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 열등제를 염두에 두시고, 이 제로일 때는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는 이때는 중간제 또는 중립제라고 하죠. 소금, 간장 등을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시장에서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3이고 현재 수요량은 2,000세대라고 가정하자.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소득이 현재 연 5천만 원에서 연 6천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우리가 주택 수요량은 몇 세대나 우리가 증가할 것인가. 단 탄력성 계산 시 기준소득과 수요량은 최초의 값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자, 분모는 소득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동분으로 같이 가야겠죠.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원래의 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에 있어서의 변동분, 자, 소득의 변동분이 델타 I인데 곱하기 100을 해줘야 뭐가 되죠? 이 소득의 변화율이죠. 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이 Q고, 이 수요량의 변동분, 자, 이 수요량의 이 변동분이 델타 Q입니다. 또 100을 곱해줘야 %로 가죠. 요거 두 개 약분하니까 또 100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소득이, 주택 수요자 소득이 우리가 5천만 원에서 얼마죠? 6천만 원으로 상승하니까 소득의 변동분은 1,000만 원이 되겠죠. 이때 수요량은, 원래의 수요량은 몇 세대? 우리가 현재 주택 수요량은 2,000 우리가 세대인데 어떻게 돼요? 여기 모르겠죠. 델타 Q 세대. 수요량의 변동분을 모르겠는데 수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다? 3이라고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죠. 자, 3일 때, 자, 그러면은 요거 약분하니까 5분의 1. 세대는 없어지죠. 자, 내항이 곱 2,000과 1을 곱해주니까 2,000이 되겠죠. 2,000. 자, 그리고 외항이 곱. 자, 외항이 곱 5 곱하기 델타 Q인데 외항이 곱은 분자로 가죠. 이게 3이죠. 자, 약분하니까
이제 400이죠. 400에 5 곱하면 2000이니까. 그럼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 돼? 자, 양변에 우리가 400을 곱해주면 얼마 나오죠? 1200이죠. 자, 그래서 지금 2000 세대에서 이 1200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요걸 더해주면은 우리가 3200 세대, 이 3200 세대로 증가할 것인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3000세대로 3200세대로 증가한데 로자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인가 물으면 3200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걸로 물은 것이 아니죠. 뭘로 물었냐면은 몇 세대나로 물었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몇 세대 나로 물었거든요. 나. 몇 세대나 하면은 답은 1200이 정답입니다. 즉 문제에서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몇 세대나 증가할 것인가 물었기 때문에 답은 1200세대가 정답.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수의 소득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인데 자, 이 수식을 보면 수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작을 수 있다.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A지역의 주택과 B지역 주택에 대한 자료이다. A지역과 B지역에 관한 주택시장의 분석 내용 중 옳은 것을 이제 묻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A지역은 뭐가 되죠? 자, A지역의 주택을 보면은 주택 가격이 20% 상승했다. 자, 주택 가격이 20%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10% 줄어들었다.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0.5니까 얼마? 1보다 작아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번 보면은 A지역의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죠. 0.5이므로 비탄력적인데 비탄력적은 대체재가 비교적 적습니다. 대체재가 풍부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는 비탄력적은 대체재가 우리가 비교적 적다. 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적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A지역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 분양 가격을 인상할수록 사업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2번 정답이죠. 자, 2번은 얘기죠. 지금 비탄력적이니까 가격과 수요량에서 비탄력적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죠. 자, 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데 지금 현재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입니다. 근데 주택 분양 가격을 대폭 상승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의 수요량 변동폭이 미미하죠. 수요량이 약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분양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총 수입은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 노란 면적이 원래 면적보다 크죠. 그래서 총 수입은 증가합니다. 2번 정답. 3번 A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자, 3번 질문 A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은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인데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 점이 우리가 최초의 균형 상태인데 여기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자, 주택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한다. 여러분 비탄력적이니까 뭐보다 탄력적인 것보다 이 탄력적인 것보다 주택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하죠.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B지역을 묻죠. 자, 그럼 B지역은 어떻게 돼요? 자, B지역 주택은 소비자의 소득 수준, 수의 소득 탄력성이죠. 자, 소득 수준이 10% 증가를 하자 우리가 수요량은 2% 증가했다.
자, 그러면 얼마죠? 0.2인데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정상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인 정상재가 됩니다. B지역은 주택 수익 소득 탄력성이 0.2이므로 우리는 정상재인데 열등제 하니까 틀렸고, B지역의 주택은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감소할수록, 자, 정상재기니까, 자, 여러분, 이 정상재는 어떻게 돼요? 정상재는 소득 수준이 감소할수록 수요량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다 하면 안 돼. 소득이 줄어들수록 수요량도 감소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야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틀린 지문,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35번 문제 보시면은 A 부동산에 대한 수익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우리가 각각 0.9와 0.5다. 자, A 부동산이죠. 자, A 부동산에 대한 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 수요량. 자, A 부동산 가격 변화율에 대한 A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 0.9. 자, 그리고 소득 탄력성은 0.5죠. 자, 이 소득 탄력성인데, 자,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A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수요량 변화율. 자, 수식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0.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자, 이때 A 부동산의 가격이 2% 상승합니다. 자, 여러분, A 부동산의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합니다.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를 할 경우에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단 A 부동산은 정상적이죠. 자, 여러분이 0.5는 0보다 크니까 뭐가 돼? 정상재가 돼요. 그래서 A 부동산은 우선 정상재이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나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자, 그럼 요 수식에서 얼마 나오죠? 요 수식에서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A 부동산 수요량은 2%에 0.9를 곱해주니까 2%에 0.9를 곱해주니까 1.8% 뭐 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합니다. 1.8%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수식에서는 어떻게 돼? 자, 두 번째 수식에서는 A 부동산 수요량 정상재죠? 정상재일 땐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거든요.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해야 정상재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수식에서 A 부동산 수요량은 얼마? 0.5에 뭐를 4%를 양변에 곱해주니까 얼마? 2% 뭐 한다? A 부동산 수요량은 2% 증가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1.8% 줄어들고 여기는 2% 줄어드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A 부동산 수요량은 몇 프로? 0.2% 뭐 한다? 증가한다. 0.2%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0.2%. 자, 상당히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인데 24회 19회 두 번 출제된 문제가 되겠죠.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아래 예문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묻는 거죠. 자, 주택시장이 서로 우리가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8이라고 가정하자.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승한다면은 빌라의 수량은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단 탄력성 계산 시 기준 가격과 수량은 최초의 값으로 한다. 자, 여러분이 상품, 아파트, 빌라 두 개가 나오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수요의 교차. 이 자동차에서 차도가 두 개가 만나는 게 교차로인데 교차가 나오면 상품이 두 개가 나오죠.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인데 문제는 분모는 뭐죠? 아파트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에서 분자는 빌라입니다. 빌라 우리가 아파트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빌라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걸 묻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에서 1,600만 원에서 자,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승을 하니까 아파트 가격 변동분은 400만 원이 변동을 했죠. 자, 수요량은 몇 세대에서 우리가 1,200세대죠. 자, 1,200세대인데 우리는 변동분은 모르겠죠. 수량 변동분 델타 Q 세대인데 문제는 수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 0.8이다. 그럼 약분하니까 4분의 1이죠. 또 세대가 없어지고 내항의 곱은 얼마?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죠. 1200. 외항의 곱은 얼마? 4 곱하기 델타 Q가 외항의 곱이죠. 외항의 곱, 요게 얼마다? 0.8이다. 약분하니까 300이 나오겠죠. 그러면 델타 Q는 자, 델타 Q는 300 곱하기 0.8 해주니까 240인데 자, 1200 세대가 얼마가 변동했죠? 우리는 수량 변동분이 240이니까 더해주니까 얼마죠? 1440세대로 또 증가를 하겠죠. 1440세대. 자, 세대로 로가 붙을 때는 1440이 답이죠.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의 교차 탄력성에 대한 문제죠. 상품이 두 개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수의 교차 탄력성이 우리가 관련돼서 우리가 보는 내용인데, 자, 37번 보시면은 수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 0보다 작으면 열등제. 2번 맞았죠? 자, 그리고 그 3번 지문 보면은 수요의 우리가 교차 탄력성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수요의 이 교차 탄력성,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특정 재화가 아니죠. 이 특정 재화의 수요량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이렇게 특정 재화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우리가 당해 재화, 비상품 하면은 이 당해 재화의 우리가 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게 나요? 특정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당해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분모는 뭐다? 분모는 가격이고 분자는 수요량이거든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개념이 틀렸고. 자, 수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은 홍차 시장에서 홍차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홍차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0보다 큰데 이때를 우리는 커피, 홍차, 대체제죠. 자, 수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대체제고요.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은 0보다 작은데 이때는 우리 커피 프림에 있어서의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자, 그리고 수요 교차 탄력성이 제로다.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 수요량의 변화가 없으면 커피, 자동차는 각각 독립적인 상품. 자, 수요 교차 탄력성 하면 대체재 보완제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로 갑니다. 38번 문제. 자, 다음 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A, B 두 개 나오니까 교차 탄력성이죠. 자, 이 수요 교차 탄력성인데,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5% 뭐 했다? 상승을 했어요. 5% 상승을 했을 때 B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량이 우리가 3% 뭐 했다? 증가했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0보다 크니까 바로 뭐가 돼? 대체재 관계 있죠. 대체재 관계. 자, 대체재 관계 있고, 자, 이번은 소비자의 소득이 10% 증가한다. 수의 소득 탄력성이죠. 소득은 소비자의 소득이 10% 뭐 한다? 증가를 해요. 이때 C 부동산의 수요량이 2% 뭐 했다? 감소를 우리가 했다. 그럼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0보다 작죠. 자, 이때 수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은 이 상품은 열등제죠. 그래서 대체재 열등제가 답인데 정답은 우리가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이건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상당히 중요한 또 문제가 되겠죠.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39번 문제. 자, 아파트 수요에 있어서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5이고 아파트 수요의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2일 경우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10% 인상하면서도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자 한다면, 자, 밑줄은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게 포인트인데, 빌라 가격을 얼마 인상해야 되느냐.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얘기죠. 자,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에 있어서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5. 자, 아파트 수요의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이다. 자, 교차 탄력성은 이죠. 자, 빌라 가격입니다. 문제는 가격은 분모로 오고 우리가 수요량은 분자로 가는데,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 이때 아파트 빌라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요가 얼마죠? 우리는 교차 탄력성이 2일 경우 우리는 주어졌죠.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10% 인상하면서도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그럼 첫 번째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줄어들거든요. 그럼 첫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10%에 1.5를 곱해준 15%가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하게 돼. 첫 번째 감소하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 15% 감소하니까 여기서 15% 두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15% 늘어나야 돼. 그럼 여기서 15% 늘어나야 여기서 15% 줄어드니까 요 두 개를 더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15% 감소하고 여기는 15% 늘어나야 어떻게 돼? 아파트 수요량을 어떻게 돼?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죠. 아파트 수요량을 우리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여기 15% 줄어들었으니까 이 두 번째 수식에서 15%가 늘어나야 제로가 되지. 그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빌라 가격은 얼마죠? 빌라 가격은 얼마? 2분의
5%니까 7.5%인데 문제는 이는 0보다 크니까 대체제죠. 대체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빌라 가격이 올라야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거든요. 빌라 가격은 7.5% 뭐 해야 된다? 인상이 돼야 된다. 5번 정답이 되겠죠. 상당히 또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가 나왔죠. 또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 나오는데, 자, A 부동산의 가격,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5% 뭐 한다?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몇 프로? 10%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거든요. 그럼 얼마죠? 이게 2가 나오죠. 2가 나오는데 이때 2는 0보다 커요. 0보다 클 때 이 상품은 무슨 상품? 대체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C 부동산의 수요는 어떻게 되냐?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5% 우리가 상승할 때 C 부동산의 수요는 또 몇 프로? 우리가 5% 또 뭐 한다? 감소하죠. 그럼 여기 5% 감소를 한다. 그러면 5%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얼마? 5%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무슨 상품? 보완제죠. 보완제.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대체제, 두 번째는 보완제가 됩니다. 변동 방향이 반대되면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우선 40번 문제 해결됐고 41번 문제로 갑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량이 5% 감소한다. 자, 우선은 또 요거죠. 자, 소형 아파트에 있어서의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몇 프로?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이 5%뭐 했다?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5% 감소했으니까 10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은 0.5인데 0.5는 1보다 작아서 비탄력적인 상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피스텔 수요가 나오죠. 그러면 소형 아파트에 있어서의 임대료가 10% 상승했는데 이 오피스텔, 서로 다른 상품은 교차 탄력성이죠.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7%를 증가했다. 그럼 0.7인데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잖아요. 0.7은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이 상품은 아파트, 오피스텔 두 상품의 관계는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죠. 비탄력적 대체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다. X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데 바로 뭐가 나오죠?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몇 프로? 10% 상승하고 이 소형 아파트에 있어서의 임대 수요가 몇 프로? 5% 증가를 했죠. 그러면 10분의 5니까 2분의 1, 0.5인데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죠. 0보다 큰 이때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서로 대체제 관계, 0.5 대체제 관계.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한번 또 우선 확인을 해보면은 부동산 이 수요의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이 아니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개념이 틀렸네요. 2번 수요가 증가할 때. 자, 이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이런 의미겠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인데, 자, 이런 형태가 주어졌죠. 자, 여기서, 이게 균형인데, 자, 여기서 뭐가 되죠? 수요 가격 탄력인데,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때, 공급의 어떻게 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우리가 탄력적은 가격이 적게 오르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뭘수록 탄력적이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야 맞습니다. 틀린 질문이고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렇게 직각쌍곡선이죠. 자, 이 직각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직각쌍곡선일 때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인 단위 탄력적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가격의 상승. 자, 지금 요 점에서 A점인데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지문을 보면은 수요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면 그림이 이런 형태의 그림이죠.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경우인데, 자, 여기서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때 이렇게 가격 인상이 적다 보니까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 공급자가 많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는 반대로 많이 부담합니다.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합니다. 4번 틀린 지문. 5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 자, 5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가 돼? 수평선.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의 형태가 되는데, 이때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공급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불변, 거래량은 증가. 가격은 불변입니다. 수평선일 때는.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답인데 잘 확인해 두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44번 문제부터 계속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